2020년 5월 10일 아침 6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비가 이럴적에 이게 아마 보슬비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슬비라고 해야 되나? 내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예보를 보면 한 10시쯤 되면 그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꽤 쏟아지기도 하고 기르고 있는 올해부터 다시 상추도 심고 또 고추도 심었습니다만 미나리도 그렇고 저 산 위에서 끌어온 샘물인 감노수를 계속 넉넉하게 공급해 줬었는데 그 감노수보다 역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이 식물들한테는 최고의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운 차린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마 사람들도 특히 서양 백인들이 원시인의 야만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참 기독교 성경도 갖다 강권도 하고 또 뭐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어쩌고 한 것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 식물들한테 억지로 끌어다 주는 물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선주민들은 자기들 내려온 방식대로 해서 차차 변화해 갔어야 맞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맞아야 식물이 편하듯이 그런 생각을 그냥 얼핏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잠을 전날 밤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했는데 또 꼭 가봐야 할 상가가 있어서 서울에 또 다녀왔습니다. 혼자 전철 타고 다니는 것보단 그 상가에 가야 될 귀원법사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이포 IC 있는 데다 제 차를 세워놓고 귀원법사 차를 타고 같이 서울 순천향병원 상가에 갔다가 그 차로 내려왔습니다. 오후에 성질이 좋은 사람 같은 낮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들어놓아봐야 잠 안 올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책 읽다가 눈 좀 감고 있다가 이러면서 하고 저녁 먹곤 또 조격하면서 브라질 소설 결혼식 전날에 생긴 일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졸음이 몰려와서 1시간 조격하는 동안에 30쪽도 못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조격하면서 피로가 풀려서 그런가 잠은 푹 잘 잤습니다. 9시 좀 되기 전에 잔 것 같은데 아침 4시까지 잤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경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또 서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 작가이고 사상가죠. 볼테르와 그 시기가 좀 늦습니다만 한 200여 년 차이가 150여 년 차이가 나네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볼테르는 1694년부터 1778년까지 산 사람인데 볼테르가 그랬답니다. 영어를 어디서 인용해 온 건데 영어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말로 옮기는 걸 하겠습니다. To learn who rules over you, simply find out who you are not allowed to criticize. 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겁나서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한테 비판하는 말 어렵고 어력을 혹시라도 전해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고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살았던 독일 철학자인데
Sometimes people don't want to hear the truth because they don't want their illusions destroyed. 자기의 환상, 망상이 깨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대충 혼나도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제왕권 시절도 그렇고 지금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엄청난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니다. 이번 정권은 아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어디 선주민의 주장도 그럴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바람직한 모범적인 집단이고 조직이죠. 그래서 그런 곳을 꿈꾸어 왔을 겁니다. 원시 공동체,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고, 부처님이 처음에 구상하던 이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전이나 율장의 내용으로 봐서 부처님은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설사 당신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죠. 근데 인류 역사에 그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인간 속성이, 또 권력이 가진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깨어서 뒤척에다가 나와서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사이에도 뉴스들이 별로 반갑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가운 건 보니까, 반갑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뉴욕타임즈의 칼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가려내한다, 불쌍해한다, 이런 비슷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국과 비슷한 1월 중순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저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숙제를 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더 큰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점점 더 빨간색이 강해지니까 거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뉴스위크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참 미묘한 뉴스예요. 제프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 시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군쯤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이 모두 흑인이라는 겁니다. 이 제목만 봐가지고 참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내용을 얼핏 보니 의사들 중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여기에 대해 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나름의 과학적 근거들을 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 폭발력이 있는 뉴스입니다. 어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그냥 90%도 아니고 100%가 아프리카계 흑인이다 하면은 이게 엄청난,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뉴스라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제발 여기에 인종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는 꽤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브라질 아마존의 그 밀림 속에 사는 아직도 선주민들 부족들이 좀 있죠. 그 부족 중 15살짜리 남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나중엔 결국 세상을 떠난 거로 확인됐습니다만 영국의 가디언지에 나왔어요. 지금 그 브라질 그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이 선주민들이 종족이 거의 멸족될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그 호소가 실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태평양 건너 그 멀리 말하자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하고는 끝이죠. 전혀 브라질에 그 온몸에 문신이나 하고 빨가벗고 다니는 개들 걱정을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들이 사라지면 또 어떤 일들이 다른 쪽으로 펼쳐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어제 그 동남아시아사를 읽으면서도 보니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인도네시아 전역의 그 이슬람계 왕국, 힌두교 왕국들이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굴복해가는 과정을 보면 참 이게 동인도에서 병력이라 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분열 책 써가지고 서로 싸움하게 하고 이쪽에 도와줬다 저쪽에 도와줬다면서 결국 양쪽에서 다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로 도움을 청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이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가고 약탈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가장 크게는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 열정에 불타는 선교사들도 그랬고 그래서 얼핏 그랬어요. 2차 대전 말기에 몇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과거 영국 식민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또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영국 식민지였던 버마, 미얀마죠 지금, 말레이시아, 또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몇 년 동안 점령해서 거기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었죠. 그 중에는 네덜란드 여자가 그 일본 군대에 성노예가 됐던 폭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일본이 마지막에 3년인가 3년이나 길어봐야 4년인데 그 죄와 그 앞서서 영국인들, 프랑스인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지른 죄하고 비교하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현재 드러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얼핏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흔히 한국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히딩크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네덜란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사 청산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과거사 청산을 잘했다라는데 프랑스가 과거사 청산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나치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죄를 한 것이지 프랑스인들이
전 세계에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반성을 하고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또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아니면 더욱 악랄했던 건 서인도제도의 IT 같은 데서 저지른 이 죄악을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한테 겪은 것 때문에 주로 대상을 일본으로만 삼아서 그런데 하여튼 세계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인류 역사에 저지른 죄악은 참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좀 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하면 이 방어제 영상편지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밖에서 할 수 없어서 근데 실내 공간이 좀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합니다만 하여튼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진 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새로 짓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쉬지 않고 갈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옛날에 말레이시아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연락이 왔네요. 아 형님 그전에도 오겠지만 영상 편지를 운전하면서 이게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은 저는 할 만한 가치가 있죠. 누가 힘들지 않느냐 힘들 것도 없고 저와의 대화를 또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산속에 일하고 있어도 바깥과 소통도 하는 것이고 저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사득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 1년쯤 하면은 긴 시간 이야기도 편하게 원고 준비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원고 준비는 없고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캡처해놨던 것을 얼핏 제목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5월 10일 영상편지 36번째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요즘 자주 저를 찾아주는 선배와 그 일행들이 오늘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가 오전에 그칠 것 같으니까 가능한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면은 동료주 톨게이트 앞에서 만나서 고달사지를 1시간 정도 제가 안내해서 돌아보고 들어오자고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사람 사는 곳입니다.